안녕하세요. 파라미의 나비효과의 파람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자리인 만큼 최소한 공약은 알고 뽑자는 취지하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올린 윤석열 후보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 할 말이 많아 큰 줄기를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있는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입니다. 첫 번째 공약은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 및 소상공인 피해 완전 극복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변이종 확산에 대응하는 총력 체제를 강화할 것이며 백신과 치료제 확보 및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충분한 재정을 투입하고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산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고 필수 예방접종 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해 국가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바이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합니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코로나 발생 시점부터 완전 극복 시점까지에 대한 피해에 대해 온전한 보상과 지원을 하고 한국형 PPP 제도 도입으로 피해에 대해 온전한 지원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의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해 지역 화폐, 소비 쿠폰 발생을 확대하고 코로나 피해로 인해 연체 빈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경영 위축으로 발생한 신용등급 하락을 회복하기 위한 신용대사면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역시 코로나 관련 공약이 1번으로 차지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코로나 때문에 받은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이 돈들은 어디서 나올지, 그리고 코로나로 피해받은 사람은 자영업자뿐 아니라 다른 국민들도 많은데 너무 자영업자한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국가지수 5천으로 세계 5강 달성입니다.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국가지수 5천으로 세계 5강의 종합 국력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요 전략산업의 혁신 고도화를 위해 총력으로 지원하고 빅10 프로젝트, 소부장 3.0 지원을 통해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를 구축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모태펀드 10조 원 확충, 창업연대기금 1조 원 조성, 유니콘 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신기술, 신산업에 대해 금융,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실시하고 신남방, 신북방 경제권에서의 기회를 확대하며 인터넷 플랫폼 가상공간에서의 경제 역량을 제고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전 산업 분야 융합으로 제조업과 디지털 경제를 혁신하고 기술개발 강화와 가상융합기술을 활성화하고 국비 85조 원 등 135조 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 양성 및 디지털 포용국가를 구현하고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를 달성하기 위해 입지를 확보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해 통합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취약산업 종사자 전화 지원을 확대하고 도로, 항공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철도 교통체계로의 대전환을 추구하며 미래형 모빌리티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용화를 지원하고 사업용 차량의 전기, 수소차 전환 및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주가 조작 근절, 공모주 공매도 차별 금지 등 주식시장 불공정을 개선하고 대주주, 경영진 등의 탈법이나 횡포를 차단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소액주주를 보호할 것이며 가상자산 제도화로 투자자 보호 강화 공개 허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면에서 굉장히 많은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실제 시행이 된다면 굉장히 좋을 듯한 공약들입니다. 세 번째 공약은 경제적 기본권 보장, 여성 안심 평등사회, 청년 기회국가 건설입니다.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여성의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며 공정과 성장의 청년 기회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민 보편기본 소득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공론화를 거쳐 국민의사를 수렴해 시행할 것이며 연 25만 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 원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2023년부터 만 19세에서 29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대에서 30대 청년부터 최대 1000만 원 저리 대출을 해주며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을 도입하고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도 조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 감독을 강화하고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을 확충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 성차별 피해자를 지원하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친족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대 설치 및 광역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하며 변형 카메라 관리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음성, 영상의 표시 의무 제도를 도입하고 데이트 폭력 처벌법을 제정하고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고 온라인 스토킹까지 스토킹 범죄 유형으로 확대하고 성폭력 2차 피해 보호를 강화하고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 광역 단위로 확충하고 산후조리원 시설,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모든 청소년에게 HPV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게 하고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하고 난임 부부에 대해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피임 시술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신규주택 공급 물약 30%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용산공원 일대에 10만호 청년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고 임대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청년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촘촘하게 맞춤형 청년복지를 제공하고 대학 비진학 청년에 대한 교육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결정하고 참여하는 청년정부, 청년특임 장관을 임명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하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재해보험을 강화하고 여성 농민에 대해 특수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채소가격 안정제 확대 개편으로 최저가격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고 합니다. 청년, 농어업인, 경제 등에 관련한 다양한 공약들이 들어있고 특히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공약들이 많이 들어있었던 공약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공약은 311만원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주거안정 실현, 함께 잘 사는 균형 발전입니다. 이 공약은 311만원 주택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여 서민주거를 안정하고 서울, 지방, 수도권, 비수도권이 함께 잘 사는 균형 발전을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에 311만호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집값을 안정시키고 기본주택 140만호를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공공택지 원가 공급,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며 신속 협의제를 도입하고 500% 용적률인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수직 중축을 허용하고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고 공시가격 제도 개선 등으로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며 일시적으로 2주택자, 비투기 목적 주택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키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공제율 상향, 5년간 2월 공제 허용 등으로 월세 공제를 확대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10%를 목표로 확대 추진하고 청년 기본주택과 노약자 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분권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전국을 초광역 단위의 5개의 서울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특화 발전시키고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여 혁신도시를 완성하고 강호축을 국토균형발전의 또 다른 중심축으로 발전시키고 지방대학 교육을 혁신시키고 농산어촌 교육, 의료, 문화 여건을 개선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목표로 추진하여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자치경찰제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남부권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 수도권을 조성하고 독립도시국가에 준하는 혁신 거점 도시인 신산업 특화 수도를 2곳 이상 조성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대표 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지역의 스마트 그린 산단과 주변 도시를 묶어 복합 산업공간으로 조성하고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해 대통령 직속 지방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고 행정부 추가 이전을 추진하여 행정수도로 완성한다고 합니다. 여타 다른 후보들에 비해 한 공약 안에 디테일한 요소는 확실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공약은 부동산 관련 공약이었는데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 된 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말한 네 번째 공약에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바탕으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약은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돌봄 국가 책임제, 국민안심국가 실현입니다. 이 공약은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5대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완성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민안심국가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소득하위 70%인 기초연금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을 깎지 않고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어르신 요양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어르신 주치의제를 확대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80만 개에서 140만 개로 확대하고 공익형 일자리를 100만 개를 확충하고 간호, 간병을 통합하여 돌봄을 강화하고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애인 예산을 증액하고 소득 하위 70%의 모든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수당을 소득 하위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초등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아동 돌봄존을 구축하고 어린이집 교사대 아동 비율을 하향시키고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화하고 부모 쿼터제,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를 도입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저출생,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초생활보장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시키고 행복마을관리소 모델 확대로 1인 가구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 1인 가구 주거 안전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를 도입하고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을 상향시키고 공무수행 중 부상, 질병에 대한 공상 추정 제도를 도입하고 경찰, 소방, 해경직군을 공안직 보수체계로 편입시키고 소방관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범죄 경력자 관리, 감독 강화로 흉악범죄 재범률을 하향시키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기구 설치 및 보호기금을 확충시키고 보이스피싱을 박멸시키고 자율방범대 등 민관경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생활안전 역량을 확충시키고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손해배상 및 보상을 위한 국가재난기금을 설치하고 통합기상재난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수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예방하고 생활 밀착형 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4대 강과 지류, 지천 자연성을 회복시키고 해양쓰레기 감축, 유통시설 개선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을 제공하고 보행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플라스틱 제로 사회를 구현하고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체계에 대해 공공책임을 강화하고 임산부에게 친환경 꾸러미를 공급하고 긴급 끼니 돌봄 제도를 도입하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 완전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복지와 안전에 대한 공약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공약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과 일자리 대전환으로 성장하는 사회 실현입니다. 이 공약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고 일자리 대전환으로 성장하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를 명시하는 가칭이긴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전 국민 산재보험을 실현시키고 주 4, 5일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노동관계법상 보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시키고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시키고 노동조합 미가입 노동자의 권리보호 지원을 확대시키고 고용, 노동정책 수립 시 노사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일자리전환 기본법을 제정하고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 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하고 이러한 대전환을 통해 3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주도의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며 기획재정부 개편 시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시키고 각종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미래전략 산업 육성과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로 혁신형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고용률을 5%포인트 상향시키겠다고 합니다. 노동 일자리 관련 공약이었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약은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과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대전환입니다. 이 공약은 인재 양성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하고 미래인재 양성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대전환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중고 대학교까지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며 신산업 중심의 직업교육 체제로 전환하고 평생학습 계좌제 도입과 시민대학 플랫폼을 운영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초등 3시 학교 및 돌봄 7시로 확대하고 기본학력 보장 및 행복한 지역 학습리를 도입하고 대입 공정성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학 서열 구조를 완화시키고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공유대학 체제 구축 및 대학 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산업 현장의 인적 수요, 공급 균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 과학인 경력 단절 극복을 위해 전국 단위의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가 연구개발을 책임지는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하고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우주항공 등 10대 대통령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교육과 과학기술에 대한 공약이었습니다. 교육과 과학기술에는 미래가 직접적으로 달린 만큼 정말 중요한 공약일 것입니다. 여덟 번째 공약은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 성장입니다. 이 공약은 문화 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하고
미디어 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예산 대비 문화예산 2.5% 확충과 문화예술인들에게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고 문화도시를 확대하고 문화마을 조성과 청년마을 예술가를 국가에서 고용하고 신남방, 신북방 한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K콘텐츠 밸리를 조성하고 해외 한글 교육기관을 신규 설치하고 지원하고 스포츠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고 체육인 공제회를 설립하고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시키고 국민 여가 관광권을 추진하고 스마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강소 관광기업을 육성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하면서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개식용 금지를 추진하고 전국민 휴대폰 데이터 안심요금제를 도입하고 병사요금 할인을 20%에서 60%로 확대하고 전국의 3만여 대 버스에 5G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하고 5G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광역 지하철을 전체로 확대시키고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교육을 지원하고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의 제작 역량을 강화시키고 국내 OTT 콘텐츠 활성화 지원과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 영상 콘텐츠의 가치를 정상화해 유료 방송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이번 공약은 문화, 정보통신, 반려동물 등에 관한 공약이었습니다. K문화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만큼 중요한 공약일 것이며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건드렸던 공약이었습니다. 9번째 공약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입니다. 이번 공약은 정치와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건강권, 자기결정권, 알 권리 등 새로운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함께하는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책임총리제 실질적 운영, 부총리 정책조정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능력과 실력 중심으로 통합정부 국민내각을 구성하고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통합정부 균형내각을 구성하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고 무노동 무임금법을 도입하고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징계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비례대표 확대 및 위성정당 설립을 금지하고 청년들의 정치 참여와 도전을 지원하고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고 정관예우를 근절시키고 사법행정을 선진화시키고 상고제도를 개선하고 사법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편의성을 강화시키고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고 전문법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번 공약은 정치, 사법과 관련된 공약이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공약은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평화안보 실현입니다. 이 공약은 스마트 강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체제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핵과 WMD 대응 억제 역량을 강화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우주사령부 청소를 추진하고 육해공의 현행 3군 체제에서 해병대 독립, 준 4군 체제로 개편을 추진하고 징집병과 전투 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병사 월급을 2027년까지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을 하고 군 급식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 사관학교에 대해 성별 제한 선발 제도를 개선하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외교를 할 것이며 한미동맹의 포괄적 동맹 발전을 실현시키고 한반도에서 중국의 긍정적 역할을 유도하고 실용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고 주변 4강을 넘어 다양한 국가와 외교를 하여 외교 형태를 확대하고 새로운 외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격에 맞는 국제개발 협력을 전개하고 청년들의 국제무대 진출을 지원하고 재외동포 기본법을 제정하고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해외 한인교육을 지원하고 스냅백과 단계적 동시행정, 국제협력 강화, 신뢰조성 및 적대 해소를 통해 협상 여건을 조성하며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제도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구축하고 접경지역의 글로벌 평화경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남북 협력을 추진하여 첨단산업 중심의 한반도 평화경제 대전환을 추진하고 국민공감 대북정책 제도와 청년세대 남북교류 협력을 추진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남북협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공약은 국방, 통일, 외교에 관련된 공약이었습니다. 분단 국가로서 누구나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공약일 것 같습니다.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여타 다른 후보들의 공약에 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디테일하다고 무조건 좋은 공약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기준과 생각으로 공약들을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공감을 사는 후보를 지지하면서 꼭 투표는 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투표는 3월 9일에 진행되며 사전 투표는 3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